더불어민주당에서 이 재난대책에 쓰일 목적 예비비를 일방적으로 1조 원 삭감했던 민주당이 재난 예비비 추경 때 편성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걸 이야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과연 예기치 않은 화마로 희생을 당하신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심정에서 발언을 해야 되는데 너무 경솔한 발언이 아니겠나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산불과 관련된 당정 협의를 갖고 예비비 증액 추경을 하자라고 하는 입장을 내놓았는데, 저는 왜 예비비를 늘려야 한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산불 대책에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현재 가용한 예산이 얼마고 추가로 필요한 예산이 어느 항목에 어떻게 필요하니 이것을 추경에 반영하자라고 제안하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들은 전부 생략하고 예비비를 늘려야 된다. 더구나 민주당이 예비비를 삭감했기 때문에 산불 대책을 충분하게 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예비비를 증액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먼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산불이 나기 이전에도 민주당이 추경을 제안하자, 처음에는 부인하다 나중엔 추경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추경을 하려면 민주당이 삭감했던 예산을 전부 복원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지금은 산불이 났기 때문에 예비비 증액의 근거를 산불 대책에 필요하니까 하자라고 하는 것일 뿐, 예비비를 증액하고 복원하자고 하는 주장의 연장선상에 불과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이 왜 이렇게 예비비 증액에 목을 매다는 것인가?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에게 계엄 관련 문건을 건넸는데, 이 문건의 첫 번째 항목이 예비비를 충분히 확보하여 보고할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예비비 확보 주장이 내란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려는 것이었다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갖고 있는데, 그 뒤에 줄곧 국민의힘이 예비비 복원, 예비비 증액을 주장하는 것은 바로 그 윤석열의 입장, 내란을 위한 예산 확보를 뒷받침하고 국회가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라고 하는 윤석열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주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산불 대책에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어느 소요에 얼마만한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니 이것을 어떻게 편성하자라고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해서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 없이 아무 곳에나 쌈짓돈 꺼내듯이 쓸 수 있는 예비비를 증액하자라고 하는 주장은 산불 대책비로 예비비를 주장하자, 예비비를 증액해야 된다고 하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의 입장 가운데 예비비 중에 총 2.4조의 예비비 중에 1.6조는 목적 예비비이고 0.8조는 일반 예비비다. 그 중에 재대책비로 쓸 수 있는 것은 목적 예비비에 다 용도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4천억에 불과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용도가 지정되어 있다고 하는 것 크게 두 가지입니다.
고교 무상교육 지원 예산, 그 다음에 만 5세 아동 무상 보육 예산으로 예비비를 집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목적 예비비는 전혀 집행하지 않고 놔두면서 추가로 예비비를 증액하자고 하는 주장인데, 그렇다면 저는 묻고 싶습니다. 고교 무상교육을 지원할 용의가 있는가? 5세 아동 무상보육을 지원할 용의가 있는가? 그렇다면 거부권을 행사했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합의 처리하고 고교 무상교육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본 예산에 추경으로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 총칙에 규정되어 있는 목적 예비비의 용도, 꼬리표를 떼내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별도로 예비비를 증액하지 않아도 산불 대책 등 재해 재난 대책비로 사용할 수 있는 룸이 만들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이런 점을 종합해서 지적했던 것입니다. 이미 정부의 산불 대책에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각 부처별 재난 대책비로 편성되어 있고, 그것으로도 모자라면 예비비로도 편성되어 있고, 그것으로도 부족하면 국고 채무 부담 행위로도 산불 대책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을 전혀 사용하지 않으면서 민주당이 예비비를 삭감했기 때문에 산불 대책을 제대로 할 수 없다 라고 하는 주장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주장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재해 재난 대책비가 9,270억 원입니다. 당대표께서 오늘 아침 모두 발언에서 9,700억이라고 계산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실무의 보고서의 오타 때문입니다. 9,270억 원이라고 되어 했어야 할 것을 9,720억 원으로 오타를 냈기 때문에 대표께서는 9,700억으로 인식하고 그렇게 계산해서 4조 8천억을 얘기하셨던 것입니다. 실무적인 착오가 있었으면 인정하고요. 그런데 이 부처별 9,270억의 집행 실태를 야당인 저희로서는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나 집행이 되었는지 국민의힘이 물론 정부에 확인을 해서 발표한 것이겠습니다만, 저희들도 추가로 확인해 볼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정부의 말에 따르더라도 2천억 원 정도의 가용 예산이 부처에 아직 남아 있다는 것 아닙니까? 우선 그것으로 집행해야 됩니다. 그것으로도 부족하면 정부의 국민의힘의 말 맞다나 꼬리표가 붙어 있지 않은 4천억의 예비비로도 산불 대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으로도 부족하다면 추경으로 편성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소요에 어떻게 더 필요한지를 정부가 구체적으로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듣자 하니까 3월 30일에 갖기로 했던 추가 경정 예산안을 위한 고위당정 협의회가 취소됐다고 들었습니다. 아니, 민주당이 예비비를 삭감해가지고 충분하게 산불 대책을 할 수 없다는 여당이 왜 예정해 두었던 추경을 위한 고위당정 협의는 취소합니까? 그걸 안 하면 어디서 예산을 마련해서 산불 대책에 투입하려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국민의힘이 진정성이 있는가?
자신들의 종전 주장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기 위해서 산불 사태를 근거로 활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의 본질적인 이유는 윤석열의 내란을 정당화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을 잘 이해해 주시고 보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지난해 말에 야당 단독 예산안 서류로 그 산불 특수 진화대원들을 민원수당을 위한 그 증액 예산안이 무산이 됐다, 이런 보도가 여당의 근거로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예산안이 무산됩니다. 정부가 산불 진화대원이나 소방대원의 그 수당을 왜 편성해서 제출하지 않았지요? 그게 그렇게 필요한 예산이었으면 편성해서 제출했어야 옳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그것의 증액 필요성을 얘기하고 증액하려고 했습니다만 정부가 증액에 동의하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감액 예산만을 처리했을 수밖에 없었지 않았습니까? 국회가 예산 증액은 일방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헌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새로운 비목의 설치나 예산의 증액은 정부의 동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을 증액할 수 없었습니다. 그 수당뿐만 아니라 진화용 헬기 구입 예산도 또 소방 장비 보강 예산도 전부 다 증액하지 못했습니다. 그 책임 누구에게 있습니까? 정부에 있지요. 증액 동의를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그것을 민주당의 책임을 덮어 씌우려고 합니까? 네. 말씀해주신 동아일보 보는 말씀해주신 걸 정리를 하면 일단 산불에 대한 수 있는 거는 부처별 예비 6천억 원, 포인터가 없는 예비들 6천억 원, 6천억 원 이후에 숫자로 보이는데 이것이 현재 충분하다고 보시는지와 혹시 추가로 추경을 해야 돼 필요하면 정부가 하는 동안 추경에 시간이 좀 소요가 되죠. 추경에 왜 시간이 소요되는지 모르겠고요. 지금 산불 대책에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일지는 저희 야당이 독자적으로 추계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행정력을 가지고 있는 정부가 추계해서 내놔야 되죠. 그리고 여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방금 우리 보좌관이 보여주는 저 보도에 보니까 여당이 정식으로 추경의 2조 원을 예비비로 증액할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그러는데,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산불 대책에 얼마가 필요한지를 일단 추산을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어느 항목에 어떤 예산이 추가되어야 되는 것인지를 내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정부가 책임있게. 그리고 그것으로 부족한지 충분한지 판단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것 없이, 그리고 기왕에 이른바 꼬리표가 달려있는 예비비는 그대로 놔두고 그거를 집행할 생각도 없이, 고교 무상교육 예산 지원할 생각이 없잖아요, 이 정부가. 그 다음에 만 5세 아동들에 대한 무상보육 지원할 생각이 없잖아요. 1조 2천억을 그대로 놔두고 추가로 예비비를 2조 마련하자. 이게 책임있는 자세입니까? 저는 추경안 편성에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가 우리 경제를 생각했다면 진즉부터 추경안을 고민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게 아니어도 정치권에서 추경의 필요성을 계속 제기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최근 한 달 사이에는 여야 간에 추경의 필요성에 공감했어요. 실시하기로 하고 실무협의를 진행하기로 했어요. 그 자리에는 최상목 당시 대행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추경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사실상 실시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시기, 규모, 세부 내역은 실무 협의를 한다. 그렇게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아무런 준비를 않고 있다. 이제 와서 추경안을 편성한다. 그런데 아까 들었지만 예비비 2조 원 증액은 요구하기로 하고 추경을 위한 고위 당정은 취소하고 앞뒤가 맞는 얘기인가요? 무책임한 정부 여당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 예비비 편성을 위한 추경을 한다면은 그에 대해서 동의해 줄 수 없다는 게 저희 당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그렇게 단순하게만 얘기하지 마십시오. 근본 추경은 민생경제가 정말로 어렵기 때문에 이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소비 진작 조치가 정말 절실하다 하는 데서부터 출발했던 것입니다. 산불만이 아니었어요. 추경의 출발은. 근데 산불이 났으니까 산불에는 추경하는데 소비 진작을 위한 추경은 전혀 안 합니까? 이것으로 더 어려워진 거잖아요. 그러니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합니다. 종합적으로 소비 진작을 위한 대책, 또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대책, 또 미국의 통상 압력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 또 우리 미래 산업을 위한 지원, 그리고 산불 등 재난 대책, 이걸 다 포괄하는 추경이 필요합니다. 상당한 규모의 추경이 필요해요. 어쩌면 민주당이 처음 제시했던 35조 원 가지고도 턱없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OECD가 우리 올해 경제성장률을 1.5%로 하향 조정했고 S&P는 1.2%로 하향 조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또 완전히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 경제가. 그러면 민주당이 제안했던 35조 원 가지고는 기본적인 경기 방어도 안 되는 수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의식이 전혀 없어요. 그냥 정치 공세에만 여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속이 타들어갑니다. 네. 네. 결국에는 이제 추경 논의나 이런 것들을 구파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야당 입장에서도 좀 묘한 요수나 이런 게 있는지, 왜냐하면 계속 똑같이 반복되고 있으니까 협의점을 찾아가는 국민 지점이나 방안들이 있는지. 아니, 추경의 돌파구는 이미 형성되어 있고 마련되어 있어요. 여야 모두가 다, 정부까지도 추경의 필요성을 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남은 것은 정부가 추경안을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정부가 소극적이니까, 또 여당이 소극적이니까 여야정 실무협의를 통해서, 국정협의회의 실무협의를 통해서 예산의 시기와 규모, 세부 내역을 사전에 그러면 협의를 해보자 라고 했는데, 이제는 지난번 3차 국정협의에서 그런 단계도 필요 없이 정부가 편성해서 제출하면 국회에서 심사 과정에서 협의해서 정리 조정하자, 이렇게 합의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이라도 추경안을 편성해서 제출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시성 여부를 따져가지고 어차피 국회에서 예산심사 절차는 거쳐야 되니까 그때 협의하면 되는 거예요. 두 번씩 협의할 필요 없이 사전에 실무 협의하고 그 가운데 내면 또 심사하고 이럴 필요 없이 1단계로 국회에서 심사하자라는 게 저희들 입장입니다. 그런데 어찌해도 좋아요. 지금이라도 실무 협의하자 그러면 실무 협의할 것이고, 지금이라도 추경 예산안을 낼 테니까 국회에서 심사해달라 그러면 그렇게 심사하겠습니다. 뭔 돌파구가 없다. 다 동의하고 있다. 정부가 내면 된다. 그런데 뭘 어떻게 해달라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산을 하는 거는 지금 그 경제부총리가 신속히 검토해서 국민한테 이제 추경 좀 보고 드리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할 것 같은데요. 그 민주당은 명확하게 그 추경에는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예비비 추경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 이게 명확한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단순화시키지 마시라고요. 근데 예비비만 추경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법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계속 설명하잖아요. 소비 진작 대책도 필요하고, 미래 산업을 위한 지원 대책도 필요하고, 산불 대책도 필요하고, 예? 통상 대책도 필요하고, 이런 것이 다 추경에 담겨야 되죠. 그걸 전부 다 예비비로 쓰겠다는 생각인가요? 그럴 수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